네,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한국 서부발전 면접 대비 가이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서부발전 같은 경우는 면접이 상은 아니에요. 한 중간 정도 되고 정확하게 나눈다면 한 중중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면접까지 한 20일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요. 하루에 한 챕터씩만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모든 질문들 다 아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간단한 가이드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면접을 처음 접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 시간이 없는 경우, 그리고 뭐부터 건드려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이 부분만 꼭 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이 부분들만큼은 꼭 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원자들에게 모든 질문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동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기의 부분은 여러분이 꼭 만드셔야 돼요. 왜 한국 서부 발전에 들어오고 싶은가? 들어온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들어온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이것은 동기와 플러스 포부를 물어보는 말이잖아요. 제가 이거를 좀 팁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지금 채용이 떴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는데 붙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애시당초 처음부터 난 서부 발전에 들어가고 싶다는 뜻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부류는 명백하게 다릅니다. 색상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동기를 만들면은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어학 점수나 자격증을 만들기 위해 눈물샘을 자극했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고생한 거 알아요. 고생한 거는 담담하게 가세요. 이 이야기보다 내가 여기 오기까지의 과정과 증거를 사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한국 서부 발전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내가 한국 서부 발전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가지를 나한테 끊임없이 질문하고 이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이 나온다고 한다면 타인과 비슷한 동기가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좋죠. 여기서 우선순위를 고르라고 한다면 내가 한국 서부 발전에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한국 서부 발전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내가 원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와 반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발견하신 분이라면 조금만 고민하면 다른 경쟁자들하고 차원이 다른 답변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그 친구는 본인이 모를 뿐이지 본인 스스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잠재력이 있는 지원생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동기를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이게 한 제대로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부터 20일 남았잖아요. 한 열흘 정도 충분히 고민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번은 직업윤리입니다. 직업윤리에 관한 부분은 너무나 중요해요. 공공기업에서는요. 특히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규율과 이익이 충돌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규율과 이익.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의미도 모른 채 무조건 보수적으로 가야 한다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규율을 따르는 게 왜 보수인가요? 보수의 사전적 의미는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가보죠. 글로벌 경제 트렌드가 뭡니까? 바로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거예요. 근데 한국 서부발전은 국내 최초로 IGCC 플랜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하고는 거리가 있는 얘기죠. 즉 원칙과 체계가 잡혀있는 수직구조의 회사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여러분은 이런 안정적인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으면서 본질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몰랐다면요. 근데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은 다 아셨을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공공기업은 이익보다는 규율이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이익이 합당하고 좋다면 그 이익을 규율로 만들 수 있는 혹은 제시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직원이라면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답변은 규율이 우선이지만 그 이익을 발견하고 제한할 수 있고, 그리고 혹은 그 이익을 규율이나 규칙으로 규범으로 만들 수 있는 직원. 질문을 받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틈새를 찾아보려고 해야 됩니다. 모든 공공기업이라고 해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영특한 직원들을 원합니다. 유능한 직원들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타인들이 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를 생각을 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긴 하겠지만, 그 안에서 내가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것은 이런 틈새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꼭 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 나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틈새를 찾아서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 이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협업입니다. 팀워크, 협동,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통 학생들이 좀 이렇게 작성을 해요. 이거를 어떻게 좀 작성을 해드리면은, 자, 천천히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땡땡땡 몇 년, 혹은 얼마 전, 몇 개월 전,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서 한 팀원의 예상치 못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맡은 일을 놓고 팀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팀원은 고마움을 느꼈으며 우리 팀은 합심하여 그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이런 답변은 선후배 사이에서도 많이 했을 것이고 붙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여러분이 20일 뒤에 면접을 보러 간 자리에 내 옆자리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는 친구를 아마 볼 것입니다. 면접이라는 건요, 모든 요건이 맞아야 돼요. 당시 상황, 당시 면접관, 당시 경쟁자, 이런 것들이 모였을 때 했던 이야기를 세월이 1, 2년, 반년이 지났음에도 여러분들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변경을 해볼까요? 팀워크 부분을, 학교 부분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한 프로젝트 과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각기 모인 그룹의 인원들이 한 20명이었는데 그 20명의 개성들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의견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젝트를 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어느 날 팀 단합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합대회에 나갔을 때 서로에 대한 마음을 열게 됐고 으쌰으쌰하는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수행하게 됐습니다.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보통 제가 몸담았던 회사에서는 이렇게 답하잖아요. 무조건 떨어뜨리라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공공기업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성공이나 실패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경험한 무엇을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여기에서 실패를 했어도 성공을 했어도 나의 태도, 그리고 이 경험 속에서 실패든 성공이든 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우리는 의견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두 갈씩 결론을 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말고도 다른 지원자가 할 거거든요. 결론을 내도 돼요. 다만 여러분만의 결론을 내야 돼요. 그리고 그런 평범한 단어나 어휘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상위 호환의 어휘력이나 단어를 써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리고 병렬로 가도 되죠. 점진으로 가도 되겠죠. 수미상관으로 가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참 이런 질문 받았을 때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잘 보이고 싶고. 맞아요. 하지만 거창하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담담하게 내가 여기에 들어오고자 했던 목표와 가정을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더 진정성 있게 보이게 할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과거